먼저 장덕천 후보가 물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덕천 후보님도 변호사입니다. 김인섭 사건과 김용 사건은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설사 비슷한 사건에 관여되어 있더라도 각각 관여 정도나 증거나 법리가 다 다릅니다. 변호사로서 엄격히 말씀드리지만 이 김인섭이 1심에서 유죄 나왔다고 해서 김용이 1심에서 유죄 나왔다고 해서 그게 이재명 대표가 유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히 심각한 억측이고 정치 공석이고 선거용 네거티브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왜 기각됐습니까?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이 주 범죄 사실이었는데 법원이 평가를 해서 증거 부족, 법리 부족으로 해서 기각한 겁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김인섭이 유죄 났으니까 김용이 유죄 났으니까 이재명도 유죄가 될 거다. 자, 이제 여타 후보에게 욕심입니다.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1분을 쓰셨습니다. 하종대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신곡 본동을 중심으로 부천역 남쪽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건축물 연령 지도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축물들이 전부 30년 이상이 된 연령의 건축물들입니다. 하종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시범지구를 지정을 해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시범지구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새로 통과된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현재 용적률 그러니까 시범지구의 법적 답변을 근거 보장해 주시고 일단 제 질문해 설명을 주십시오. 좀 들어주시죠. 1기 신도시의 현재 용적률에서 150%를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법에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부처에서 국토교통부죠. 거기에서 관련 시행령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범지구의 법적 근거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씩, 제가 주도권 토론을 하는 거니까 이제 법적 근거는 들었고요. 그런데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보면 시범지구라는 용어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종대 후보는 선도지구를 시범지구로 맞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도지구를 시범지구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선도지구를 시범지구로 착각해서 시민들한테 플랜카드를 걸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도권 토론이라서 제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먼저 2종 일반 주거지역을 현행 부천시 조례 230으로 돼 있는데 이걸 250으로 준주거지역을 400에서 500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광로나 범안로 화우로 확장을 위해서는 도로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이걸 기부채납으로 받고 충분한 공공기여를 받은 다음에 대신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업성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후보님 질문을 지금 해주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지금 그 연계 인계지역은 20% 50만 제곱미터까지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해서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종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전체 틀에서는요. 저는 이건태 후보나 장덕천 후보나 전압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천시의 가장 핵심 현안이거든요. 자, 이제 동의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부천시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심지어 이번에 특별법도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거는 여당 후보만이 가능한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짚어드렸듯이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는 우리 부천병, 소사, 역곡의 온도심들은 그
연계해안 지역의 전체 면적의 20%까지밖에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용두 후배가 이 법의 그 허점을, 약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저는 대단히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정도 의원께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차트는 우리 옥길 범박 지역의 광역교통에 관한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광역버스 정류장과 옥길 범박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주 빨간색이 이 옥길동인데 옥길 범박 지역인데 3km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오른쪽은 접근성 등급한데 광역교통망과 옥길동이 또는 범박동이 얼마나 접근성이 뛰어나냐를 표시하는 건데 빨간색이 D등급을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D등급은 산악지역하고 동일한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길 범박이 광역교통망이라는 점에서 보면 거의 섬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예. 하정대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하나 더 보이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을 지하는 광역버스 노선입니다. 세 보면 11개 노선인데 이 11개 노선이 옥길 범박 지역은 전혀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정도 후보님, 예. 광역버스 노선은 어느 기관에서 결정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 국토교통부와 각 시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광역 그 버스 노선은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이른바 대광위에서 결정합니다. 그걸 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 이건태 후보님은 지금 2분 남긴 상황에서 장덕천 후보에게 아직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대광위에서 우리 부천시가 신청한 이 광역버스 노선이 계속 탈락했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야당이 그거 한다고 아무리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탈락인지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지금 그 전에 탈락한 거는 이유는 제가 모르고 설명해 주시고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자, 모른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장덕천 후보에게 질문을 주셔야 됩니다. 장덕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장덕천 후보께서는 그걸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대한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건 아니고요. 온 국민을 똑같이 주자는데 반대를 했고 그 재난지원금 지급된 이후에 경기도 연구원 그다음에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 말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한 효과가 알겠습니다. 거의 없고요.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거짓으로 성과를 발표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10만 원 반대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게 아니라 어려운데 더 주자. 여전히 같은 입장이시네요. 네, 같은. 예. 경제적 효과가 다른데요. 한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덕천 후보의 선관위에 등록된 주소지가 네. 경기도 부천시 옥미구 장말로로 되어 있는데 이 주소지는 저희 부천병 지역에 속하지 않죠. 속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 재수하고 있어서 학원 다니는데 됐습니다. 저만 아버님이 계신 신곡동으로 옮겨가면 또 뭐 가장 전입이다 이런 문제 생길까 봐 아예 지금 주소지에 살고 하정도 있습니다. 후보에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20초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았습니다. 예. 광역버스가 탈락한 이유가 결국 수요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저는 이제 광역버스를 반드시 확충하고 또 제2경인선 옥길 범박역을 반드시 예.